원영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이영풍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영석 변호사는 지난주에 그 김문수 캠프의 그 뉴미디어 단장으로 일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뭐 정식 임명장은 받은 단계는 아닌데 네.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오늘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정신차려 김문수 칼럼을 하고 주말 내내 현장에서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에서 김문수 왜 이러냐, 김문수 손절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댓글창에서도. 제가 아시아투데이 그 인터뷰를 보고 김문수가 정신 차렸다. 예, 이재명 꺾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인터뷰를 한 걸 보고 제가 그렇게 조금 좀 칼럼을 했습니다만 정신 차린 건 맞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뭐 여러분들도 그동안 쭉 봐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기는 원 변호사도 정신 챙기세요. 예.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가장 잘 무장돼 계신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 김문수 후보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말 그 사실상의 캠프가 없었습니다. 사실상의 캠프가 없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탄핵 인용 결정이 나고 나서 정말 그 실무 캠프가 급조가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그 메시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오해 살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좀 이제 한 며칠 지나면서 많이 이렇게 정비돼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오해 살 부분이 급속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김현정이한테 말려서 아주 교활하거든요. 예, 그자가 아주 교활한 좌파인데 그 말려서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우리 이영풍 기자는 워낙 그거 전문이시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CBS 김현정 뉴스쇼 뭐 나름 뭐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진행은 하는데 굉장히 말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프로그램이죠. 사실은 CBS 김현정 뉴스쇼라면 좌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말꼬리를 잡는다든지 또 말투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인터뷰가 사실은 제가 받을 때는 조금 좀 빨리 간 거 아니냐. 지금 이쪽 소위 말해서 자유우파 진영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좀 여론을 청취를 하시고, 또 저는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김문수 전 장관이 아스팔트 시절에 여의도에서 그 유튜브 방송을 했거든요. 제가 그 출연료 받지 않고 자주 갔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 가도 출연료를 안 주더만 진짜. 근데 제가 안 받았죠. 네. 근데 그 굉장히 그 꾸밈이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큰 줄기를 보면, 큰 맥락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캠프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면은, 이제 뭐 아직 50일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영풍 기자 말씀대로 도대체 그런 데를 왜 나갔냐고 지금 댓글들이. 사실은 그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게 물론 인기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인기가 원래 질문지를 주는데 그 질문지가 들어있지 않은 질문이 한 절반 돼요, 막상 방송을 하면. 그래서 각별히 이게 예상외의 질문이 온다라는 걸 그냥 알고 이렇게 좀 대비를 하고 그런 게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캠프가 최근에 급속히 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나서 정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댓글에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기자회견도 다시 하세요. 이런 댓글까지 있습니다. 제가 사실 KBS에 있을 때 이런 정치 토크쇼 프로그램 팀장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대담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전 양해해서 큰 줄기의 질문들은 서로 다 알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아니 뭐 이게 뭐 콘테스트도 아니고 말이죠. 뭐 중요한 인물 불러놓고
전혀 이 서로 이야기 없었던 질문을 툭툭 던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는데 김현정 뉴스쇼는 뭐 대표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현정 뉴스쇼 저 몇 달 전입니까? 그 이준석이 그 무슨 여론조사 했던가요? 뭐 그걸 야 그거 찔러 넣어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김현정이 또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받아서 저 대담을 예, 진행했구나. 그런 의혹을 받아서 고발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었군요. 예, 상당히 네. 조심해야 되는. 뭐 굳이 뭐 거기 출연 안 하셔도 다른 프로그램 출연할 때 많으실 아니 텐데.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김문수만 아니라 이 자유파 진영의 후보들한테 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언론 지형의 변화를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후보들도 모르고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 맞습니다. 캠프에 미디어 책임자라는 사람들도 이 저 어디 저 시대 뒤떨어진 사람들만 갖다 앉혀서 그런지 여전히 뭐 지상파가 엄청 영향력이 있고 여전히 조중동이 엄청 세고 맞습니다. 그런 줄 알아. 그거 다 합쳐도 우리 유튜브만 못해요.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확실하게 하나가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조중동의 몰락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 이유가 유튜브를 봐야만 뭔가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지상파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추락했거든요. 그래서 종편이나 지상파도 뭐 기본적으로 출연은 해야 되겠지만 유튜브 뉴미디어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점. 아니 당장 저 이영풍 기자 보세요. 그 KBS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 부당 이 징계한 거 취소했잖아요. 그 다음날 에이 난 KBS 더 이상 안 해. 그리고 사표 던져버리잖아. 아니 만약에 10년 전처럼 5년 전처럼 지상파 종편 뭐 그리고 조중동이 우리 언론의 대세라고 하면 뭐 정말 안 입고 와도 어쨌든 언론 지형이 중요하니까 하고 저도 사표를 말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것들 다 합쳐봤자 유튜브만 못하다니까. 아니 김문수 캠프가 얼마나 이 유튜브나 SNS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저를 뉴미디어 단장으로 안 찾겠습니까?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네, 그건 인정합니다. 예, 그 네. 정말 이 보수 유튜브나 SNS를 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원영석을 보고서 좀 예. 이번엔 좀 저 용서를 해달라. 아니 제가 그 김문수 후보님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옆집에 살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자주 뵙고. 아 아파트 옆집에? 예, 그러면 우리 원영석 변호사도 그 저기 그 거기 살아요? 봉천동? 예, 제가 낙성대 삽니다. 낙성대 그 저기 산별하게 여기? 예. 저희 아이고 고생하시네. 아니 고생은 아니고 저는 그 아파트 말고 바로 붙어 있는 옆 아파트 사는데. 근데 동네 이렇게 왔다 갔다 벌써 그 만난 지가 한 10년 되셨어요. 야인 생활 좀 오래 하시지 않았어요? 경사놀이 하기 했죠. 전까지만 네, 하더라도. 근데 제가 그 김문수 후보님을 보면 그걸 만나면 차 마시면은 차값은 원 변호사가 냈죠. 아닙니다. 그 정말 그 김문수 후보님이 아니 아까 그 유튜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출연료를 안 받았는데 밥은 사주시더라고요. 출연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 그런가요? 저하고 차 마시거나 할 때는 저 늘 내가 내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실제로 좀 가난하시니까. 아니 저는 내가 또 변호사니까 그 현업을 하고 있으니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적으로 저하고 식사하시면 그 옆이라고 하니까 저 시세도 잘 알겠네. 또 부동산 전문 유튜브잖아요. 예. 그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저 장관이 자기도 집 하나 있다 그러면서 나한테 엄청 자랑하더라고. 그 내가 월세 사는 사람이니까 좀 부럽긴 하던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국민주택형 뭐 맞습니다. 예. 4억 얼마짜리라고. 예. 그 굉장히 그 저렴한 아파트거든요. 참 그거 갖고 나한테 그렇게 자랑을 해. 아니, 근데 제가 그 아파트를 사실 때만 하더라도 좀 그 문재인 때 항상 조금 올라가지고 사시겠는데 요즘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글쎄. 그래가지고 이분은 정말 이 돈하고는 굉장히 멀리 계신 근데 분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탈하신 게 제가 경사노위원장 하실 때 예.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차를 마시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맛있는 짬뽕집이 있는데 예. 오늘 같이 가자고 해서 그 경사노위원회 그 바로 맞은편에 유명한 그 짬뽕집이 있어요. 갔더니 그야말로 젊은 그 셀러리맨들 와서 점심 때 짬뽕 한 그릇 먹고 가는. 그래서 제가 식당이 이렇게
저렴한 식당 그런 분입니다, 사실은. 아니 그리고 또 경산호위 위원장이나 장관을 하면 경산호위 위원장도 장관급이거든요. 이게 의전이 장관급 의전이 나옵니다. 차량도 나오고. 그런데 이분은 항상 전철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을 안 타고 그냥 그 바로 그냥 딱 아파트 앞에 내려고 들어가시면 뵙기가 힘든데 항상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어디 가고 계세요. 아이 저기 지사님 그러면 뭐 그 같이 해가지고 또 식사도 한번 하러 가는데 식사하면 저는 뭐 한두 번 같이 먹었는데 그 무한 리필 왜 삼겹살집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얼마로 해가지고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아, 역시 똑같네. 네. 그런 집만 다니나 보다. 그런데 가가지고 그 식사 양껏 먹으라고? 사양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 이 그 청렴의 상징, 소탈합니다. 소탈함의 상징이 저희 김문수 후보님이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메시지 문제 이거 조금 더 제가 변호를 조금 하자면 이 경산호 위원장이나 아니면 저기 장관 하시면서 이 정치 뭐 정치는 정치지만 이렇게 뭐 그 선출직으로 나서 선거운동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랜만이세요 지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누구보다도 보수 우파의 가치와 이런 신념에 투철하신 분입니다. 알겠어요. 예. 여기 물론 저는 막상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런 이제 후보들의 개인적인 그런 그 스토리들도 굉장히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도 가고 또 재미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 냥냥댕댕님의 이 문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검소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부정선거를 어떻게 보느냐, 계엄의 정당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지금 그 점에서 지금 김문수의 발언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생각이 달라서 이런 그 심각한 상황이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자이십니다. 근데 그것도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사실은 그 계엄하는 그 시점을 따지고 보면 김문수 후보님은 그때는 노동부 장관이니까 정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계엄을 하는지 그 상황만 설명을 하신 건데 그런데 당연히 뭐 이 이후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일어나 가지고 사과하라 그러는데 사과도 안 하셨고 그리고 마은혁 임명과 관련해서도 마은혁 그 사람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그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대통령께 뭐랄까 이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또 막으시려고 했고 그리고 탄핵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계엄 과정에서 정말 그 20, 30대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그 민주당의 그런 배악질로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에 대해서 깊이 또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 김문수의 직접 이 대담이나 이 토론을 통해서 예. 지금 원영숙 변호사가 애써 설명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얘기들을 육성으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고 또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그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미 이제 그 재판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 주말에 또 집회도 있었고요. 지금 이영풍 기자 취재도 많이 다니시고 계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게 아까 우리 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입으로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게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기자 다닐 때부터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구도예요.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국주의자들입니다. 이분들. 네. 휴일에 그 비 오는데 뭐 그 개인적으로 좀 쉬고 할 수 있는데 그 비 맞으면서 한 6시간씩 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윤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의 이 호소. 제가 그 연단위에서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어떤 여성분들은 계속 그 손을 흔들면서.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슈가 없는 이번 대선판은 무의미하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슈의 중심에 있다. 그걸
자유우파 진영의 후보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걸 잊는 순간 끝난다. 저는 이렇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또 일부 그 정치인들은 하루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지우려고 한다. 손절하고 좀 계속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파들은 여전히 윤석열 구속, 윤석열 죽이기, 윤석열 때리기로 지금 계속 선거를 몰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 자유파 진영은 그게 완전히 맞서서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선거판에 막상 그 뛰어들 정당이 그 후보들이 나는 윤석열은 모르겠고요. 이래버리면 이 주 전선에서 스스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서 무슨 선거를 이게 이렇습니다.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령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계엄에 찬성해요? 뭐 내란에 동조하시는 거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12월 3일에 내가 몰랐는데 사후적으로 보니까 이거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김계리 변호사가 잘 가르쳐 줬잖아요. 저도 개몽됐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예? 알고 봤더니 반국가 세력이 나라를 망치려고 했다. 아니 대선 후보라고 해서 개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식 굉장한 네. 고뇌 속에서 어쨌든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전혀 새로운 정보도 저도 알게 된 게 이 하이브리드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당연하죠. 네. 지금 이거야말로 우리나라의 국가를 위협하는 새로운 종류의 그런 국가안보 위기 상황인데 네. 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이번 비상계엄으로 사실 모두가 알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서해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한국 해경이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고 네. 이런 것들이 초안전이라고 하죠. 그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이 현존하는 이 상황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분명하게 국민들께 알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는 이 대선판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민주당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지 않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사법적인 판단이고 그 니들이 알아서 하고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활했다. 지금 현장에 가보세요. 지금 아니 파면된 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수만 명이 모여서 윤석열 외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하고 이번 대선을 치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형사 재판이 이제 오늘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빨리 그 재판하는 줄 몰랐어요? 이재명 재판을 별 것도 아닌 내용도 없는 예. 이재명의 재판은 막 몇 년씩 끌더니 이게 이자들이 덮어씌운 게 내란죄 아니에요. 내란 우두머리. 그 내란죄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건을 이렇게 빨리 재판을 진행합니까? 근데 뭐 참 뭐 이재명 재판은 왜 그렇게 되고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왜 이렇게 신속하게 되는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아니야 이재명 재판 진짜 이해를 안 돼요. 이 변호사로서 법조인들도 뭐 여야를 자기의 어떤 뭐 성향을 불문하고 이재명 재판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뭐 사건의 병합 문제라든지 아니면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하는 문제 요 정도 아주 극초반이라서 그것이 이제 재판 과정의 메인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그 국장마비에 대한 판단권은 대통령한테 있고 대통령의 그런 고심도 이해를 하고 다만 뭐 비상계엄 말고 다른 방식이 있지 않았냐라는 이 정도의 지금 답을 한 거라서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정한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수사권 문제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그러면 아예 깡그리 무시할 것이냐?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그럼 내각제 국가냐 이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헌문란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인 뭐 정변, 예를 들면 군인들이 뭐 총을 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폭동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란 폭동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후보를 보고 싶어요. 헌재 재판 나 인정 못하겠다. 왜 헌법재판소가 뭐 신이에요? 저것들이 8대0 하면은 누구나 다 고개 숙이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재판이 잘못됐으면 나 인정 못하겠다고 해야지. 그걸 뒤집을 현실적 방법은 없지만 법적으로. 그러나 인정 못하고 하고는 내 자유 아니에요.
난 헌법재판소 8대0 그거 나 인정 못해요. 그러면 대선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대선 후보는? 그건 정치적 판단을 잘 해보세요. 아니요, 지금 또 뭐 김문수 후보도 이게 이 판단이나 부당성 그리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 잘못된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뒤집을 절차가 없는 거죠. 법적 절차는 없지만 네. 나는 그 판단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대선에서 이겨서 정치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대선에 이번 대선 이슈잖아요. 핫 이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이지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사법적인 판단을 하라 이거예요. 오케이, 좋아, 끝났어. 이 단심제니까, 그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건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핵에 대한 반대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는 거기다가 아까 우리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예. 원영석 변호사가 그 헌재 판결이 핵심이 예.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도 이해가 돼. 예. 예? 그리고 저 종북조사파 저것들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가를 위기적 상황에 빠뜨린 것도 일응 이해가 돼. 예. 예. 그런데 비상계엄 말고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왜 비상계엄 했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건 난 그건 도대체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옳지 그러고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처럼 저것들이 판결을 했잖아. 아니 비상계엄 1, 2, 3계엄 발동하기 전에 2년 7개월 동안에 취임도 하기 전부터 퇴임 운동했던 저것들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잖아. 그게 운전대를 잡은 사람하고 네. 뒤에서 혼수 뜨는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바로 그게. 저 헌법재판관의 판사들은 혼수 뜨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아봐 직접. 재판관 저것들한테 네가 잠깐이라도 내려서 니는 그러면 1, 2, 3 개헌 말고 다른 방법 뭐가 있었는지 한번 해봐.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국민투표 부의권을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라고 그러는데 국민투표 법이 지금 불합치 결정 나와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그걸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데 저것들은 헌법재판소는 그게 대안이었지 않냐라고 또 제시를 하는 거죠. 저것들은요. 저것들 판례도 안 읽어보고서 저 때리는 것들이야. 예. 응? 나는 저것들 지금도 월급 주고 있을 텐데 국민 세금이 아까워요. 저것들이 무슨 판사야. 하여튼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제가 김문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나경원이 갔다 왔고 왔다 갔고 다 여러 후보들이 있고 앞으로 우리 자유우파 후보는 누구든 국민의힘 아니건 바깥이건 한교안인들 이런 질문 안 받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헌법재판소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배포와 당당함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지면 지는 거지. 근데 그래야 이긴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지면은 그러면 이 탄핵 저지 운동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잖아. 예? 대통령 지지율 51%, 55%가 우리가 가짜로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이게 한 50일밖에 안 남았고 국민의힘대로 경선 이제 시작될 거고 또 한덕수 변수도 있고 또 이미 황교안 출마 그 국민 후보 무소속이잖아요. 또 자유통일당도 후보 낼 가능성이 있어요. 이 판을 우리가 어떻게 자유우파 전체의 이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이재명을 꺾을 거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원영수 변호사. 그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후보는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힘을 합쳐서 가자 이렇게 또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실 그런 취지로 후보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걸 마치 이준석이라는 특정인을 두고 그걸 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조금 그것도 약간 좀 메시지 관리 잘 안 된 그런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어느 후보라도 그냥
일반론적으로 힘을 합쳐서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후보로서 또 당연한 거고 그게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막상 후보가 되면 당 외부의 후보와 단일화하는 문제는 후보 자신의 뭐 어떤 호불호로 따지는 게 아니라 냉정한 데이터나 정말 뭐 누구를 이렇게 합쳤을 때 오히려 이탈표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걸 당 차원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기술적이고 변론인 부분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꼭 드립니다. 예. 아니 이준석이가 자유파 진영에서 도망간 지가 언젠데 예. 여전히 무슨 이준석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러면 뭐 아예 그냥 세미래 세밀해. 이낙연이 예, 세밀해. 뭐 아예 더불어민주당하고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선에 대한 어떤 명료한 어떤 그림이 지금 그려지지 않아서 그런 택도 아닌 낚시줄에 그냥 힘없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예. 낚싯대가 아주 고성능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가 이 인생 살다 보면은 뭐 내가 모시던 뭐 상사나 또는 뭐 형님이나 또는 나의 아버지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한 번 했다고 그 완전히 엎어버리고 저는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제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실수다. 그리고 약간의 변호를 하고 두둔을 해가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윤어게인 움직임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대선에 윤석열이라는 이슈가 빠지면 이 대선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금 대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자유우파 진영의 후보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겨놓은 그 정신이 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 특히 뭐 우리가 뭐 선거판에 이 뭐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집토끼, 들토끼, 산토끼라 하잖아요. 산토끼는 아예 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들토끼를 잡아와야 되는데 들토끼가 좀 근사해 보이죠. 저 친구만 오면은 우리가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집이 허접한데 들토끼가 오겠어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집부터 좀 팬시하고 멋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정체성이 확고해야 돼요. 나는 예를 들자면 나는 반공주의자다. 나는 저 친중 세력, 친북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선언을 해야만이 들토끼들이 놀래서 야 산토끼 저 가려니까 너무 먼데 우리 여기 이 집토끼로 가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확장 뭐 유승민이 경선 뭐 포기하고 오세훈 시장 출마 포기하는 것이 뭐 대단한 뉴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정체성이 모호하잖아요. 솔직히 탄핵 찬성한 사람들 아닙니까?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 이 말입니까? 한동훈을 포함해서. 그래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색깔을 내줘야 된다. 지금 단계는. 이 토끼 사례를 이제 예를 많이 드셔서 근데 우리 이 유권자들이 토끼로 비유되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토끼 대신에 그 가두리 얘기할게요. 바다낚시 꾼들이요. 이제 바다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포인트를 잡아내야 고기를 한두 마리라도 잡거든요. 근데 이 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가두리 양식장 그 옆이야.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같은 데 보면 가두리 양식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갯바위 근처에 또는 그 육지에 가두리 양식 그 육지에 양식장을 하면 거기에 오폐수가 나가잖아요. 고기에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왜?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두리에 쳐놓은 물고기가 그중에 뭐 버릇없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펄쩍 뛰어갖고서 가두리를 넘어가고 먼바다에 갈 수가 있어. 이것들이 먼바다에 절대 안 가. 그 가두리 근처에 계속 머물러요. 왜? 먹을 게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지는. 재밌게 그 지 친구들이 계속 가두리 안에서 재밌게 잘 노니까 지도 바깥에서 계속 같이 놀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억지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너무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먼바다에 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기름 펑펑 써가면서 먼바다 갔다 올 그 채산성이 안 나잖아요. 그냥 가두리 옆에 있으면 지것들이 알아서 와. 먹이만 잘 주면. 근데 가두리 밖에다가 일부러 먹이를 주지 않아요. 가두리 안에 먹이를 주면 이 먹이가 다 새어나가서 그 근처로 다 모이게 돼 있다니까. 뭐하러 들로산으로 뛰어다녀. 이 비유가 잘 어렵나? 넘어가시죠.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이영풍 기자. 예, 이번 대선이 이제 D-50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 이번 대선은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 어게인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각 후보들도 특히 자유우파 진영 후보들은 연대해야 된다. 좌파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범우파 진영이 연대하면은 좀 곤란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범우파 진영까지 다 합쳐서, 심지어 뭐 자유통일당, 뭐 자유민주당 그 후보들이 있다면 나중에 최종 가서 야, 우리가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번 대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오히려 더 뻔뻔하게 이슈를 발생시키고 아젠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번 대선 정말 힘들겠지만은 치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권영수 변호사. 제가 그 정치판에 온 지가 2016년 저기 총선 출마하고 이제 해수로 10년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치판에 계신 여러 많은 인물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치인의 자질,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관성에 있어 가지고 김문수 후보보다 더 일관성이 뛰어난 사람은 그 비슷한 사람 딱 한 명 봤는데, 하여튼 2명 중에 한 분이세요. 그 2명 중에 한 분이신데 항상 그 어떤 길을 가시든 결정을 하시든 말을 하시든 다 설명이 됩니다. 근데 설명이 사실은 정치인들이 어떤 유불리나 시류에 따라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집중을 그 스포트라이트이 집중될 때의 상황을 더 잘 보고 그동안 흘러왔던 그 행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처럼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일관성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보다 더 일관된 사람은 없다. 비슷하게 일관된 사람이 한 명 더 계십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님. 그래서 이 정치판에 2분 계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풍 서운해하겠네. 10년 좀 지켜볼게요. 끝나고 봅시다. 예, 그러니까 한 10년 봐야 돼. 네, 계단 버스터스 이영풍 기자, 원영섭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